여러분 환영합니다. 글을 쓰는 영혼 샤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눈을 보며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과 글의 힘을 믿습니다. 운전 또는 운동을 하실 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실 때 등 저의 채널 많이 들어주세요. 두 번째 작품은 애절하고 감동적인 로맨스 퍼즐 사랑입니다. 누구나 꿈꿔보는 사랑, 그리고 어딘가는 분명 존재할 거라 믿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웹소설로 먼저 오픈했던 작품이고 틈틈이 미니 시리즈 대본으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결벽증이 있는 작곡가 서지우와 정의로운 1급 경호원 한주원이고요. 지우에게는 절친인 소희와 영주가 있고 주원에게는 민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골 카페 사장님 선미 언니, 주원의 부모님 등이 등장하는 이번 이야기는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호령 그가 사라졌던 그땐 우리의 웨딩 촬영이 있던 날이었다. 민철씨, 주원씨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한주원. 오랜 시간 칙칙하던 내 삶에 완전히 다른 색깔을 입혔던 남자의 이름이다. 주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게 주원의 절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나는 확신했다. 내용인즉슨 효도 차원에서 나와 결혼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여자를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고심 끝에 둘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주원의 사정이었다. 기가 막혀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직된 내 몸이 숨이 막힐 듯 답답하게 조여오는 내 심장이 흐르지 않는 눈물을 대신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담당했던 두 디자이너와 사진작가 모두 내게 가까이 모여들어 괜찮은지 확인했다. 얼굴이 창백하다며 119에 연락한다는 그들을 만류하고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차분해져 갔다. 생각할수록 믿기 힘든 이 상황을 그의 친구가 전한 말만으로 전적으로 믿는 건 주원에 대한 예의에서도 벗어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신부님, 조금 전보다 얼굴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보시다시피 아무렇지 않아요.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말과 함께 탈의실로 향하던 나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다시 스튜디오 쪽으로 나갔다. 저 사진 몇 장만 찍어주세요. 아주 예쁘게 찍어주셔야 해요. 비록 함께 촬영은 못하게 되었지만 한껏 치장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아 주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 반대편의 생각은 나의 하루하루를 무너뜨릴 것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부터 내 삶은 온통 주원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를 찾거나 그를 잊으려 노력하거나 그가 그리워 펑펑 울거나. 주원과의 첫 만남이 있기 2주 전 나는 오랜만에 절친인 영주와 소희를 만났다. 유일하게 내 마음의 긴장을 풀고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 계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회인이 되어 세상과 부딪히면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셋은 모두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었지만 꽤 조화로웠다. 우리는 한 달 후 30대가 되는 시점이었고 영주는 사람들이 일륜지 대사라 일컫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어머, 축하해. 소희의 호들갑스러운 축하와는 달리 나는 축하해라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결혼이라는 것이 축하할 일이라는 것에 공감을 못하는 나로서는 그 이상의 텐션은 도무지 보일 수가 없었다. 이어 소희가 프로포즈에 대해 물었고 신촌 한복판에서 장미꽃다발과 딥키스를 받았다는 영주의 발언에 결국 나는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어떻게 키스를 할 수가 있어? 영주와 소희는 동시에 나에게 굳은 표정의 시선을 던졌다. 서지우 너 그 절절한 가사들과 곡절을 만들어내는 작곡가 맞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영주는 성격에 맞게 즉각적이고 직선적으로 날 세운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직업은 작곡가이다. 나는 심금을 울리는 깊이 있고 로맨틱한 선율과 가사의 발라드 곡을 만드는 사람이고 나의 노래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굉장히 연애를 많이 해본 여자일 거라고 애교가 많은 사랑스러운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본 까칠한 여자였다. 그 중심에는 나의 심한 결벽증이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였고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세상 모든 것에는 병균이 가득하다 믿었고 그 균이 내게 닿을까 항상 노심초사했다. 나는 여름이 가장 싫었다. 의자에 허벅지가 쩍쩍 들러붙는 것, 습한 팔과 팔이 다 끈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 몸에 독이 퍼져 들어가는 것처럼 끔찍했다. 나는 그저 늘 음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Music is my life. 어느 노래의 제목처럼 진정 음악은 나의 삶이었다. 음악과 관련된 직업 중 혼자 작업하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며 가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작곡가는 음악을 사랑하는 나의 최적의 직업이었다. 영주와 소희는 나에게 결벽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좋아하는 남자와의 스킨십은 또 별개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너 그러면 남자 평생 못 만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속엔 당신과 키스하고 싶고 자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골드미스인 거지 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아주 진지하게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하며 결벽증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걱정해주는 건 고마워. 너희들 마음만 받을게. 친구들에게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는 감정은 맹세코 전혀 없었다. 그저 왜 그 결벽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뿐이다. 나는 영주의 결혼 얘기로 다시 화제를 되돌렸고 2주 후에 영주의 예비 신랑과 인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엄청 위생적인 식당으로 예약한다는 나를 배려해서 하는 영주의 말에 나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흔들었다. 보나마나 굉장히 피곤한 하루가 될 테지만 그 정도는 감내해 줄 수 있을 만큼 영주는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였다. 영주의 남자에 대한 나의 첫 느낌은 괜찮았다.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추고 있었고 일부러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은 전혀 없었다. 하긴 영주가 어떤 애인데 아무리 이상형이라고 해도 꼴사나운 놈을 묵인하고 안고 갈 리가 없지. 여하튼 영주와 그의 남자 현수는 3년 동안 동료로서도 연인으로서도 잘 성장해온 모범적인 케이스였다. 영주가 한 직급 상사였지만 두 사람에게 그런 건 문제가 되질 않았다. 현수는 의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세세한 것들까지 줄곧 영주를 챙기며 애정을 드러냈다. 나는 남녀 사이의 알콩달콩한 행위에 무덤덤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생생한 라이브 현장에 있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쓸쓸함이 밀려왔다. 의도적으로 꾹꾹 누르려 노력하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달콤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여하튼 그날 영주의 예비신랑을 만난 이후 나와 소희는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익선동 한옥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었다. 평일 낮이기도 하고 나를 잘 아는 소희가 옆에 있으면 방어 역할도 해줄 수 있으니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소희에게 급한 일이 생겨 빨리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잠시 다음에 올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코앞에 있는 한옥거리의 감성이 나는 너무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휴대전화 속 지도 앱을 보며 목적지를 향해 걸었는데 갈래길도 많고 길이 복잡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였다.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나는 늘 청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니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조금씩 앞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와드릴까요? 어느 순간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고 아니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반사적으로 거절을 했고 그런 후 그의 얼굴을 곁눈질로 힐끔 보았다. 그리고는 그가 조금 전 나를 유심히 바라보던 바로 그 남자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더욱더 신경이 곤두섰다. 여자분들 지도 잘 못 찾는 경우 많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눈치를 챘어야 했다. 그러나 곱지 않은 나의 반응에도 그는 내 주변을 떠나지 않고 내게 자꾸만 눈길을 주었다. 나는 그 남자로 인해 즐거울 수 있는 나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화를 사귀며 어서 빨리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기어코 그는 문제의 원인 제공을 했다. 저기 그가 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나를 불렀고 이거 나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매우 거칠게 그를 쳐냈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남자는 나의 반응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분노를 부추겼다. 성추행했나 봐. 스토커 아니야? 인생이 불쌍하다.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고 있는 나의 뒤로 분에 못 이겨 소리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저 앞만 보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쑥 내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야, 네 주둥아리로 말해봐. 내가 너 더듬었냐? 어? 지도도 제대로 못 보고 헤매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 남자는 나를 곧 죽이기라도 할 듯이 눈을 부릅뜨고는 쏟아부었다. 나는 당황스러움에 그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다. 그 남자의 악다구니보다 더 무서운 일이 내게 일어난 것. 그 남자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벙어리가 됐냐고 소리치며 내 손에 들려있던 전화를 확 낚아채 갔고 그때부터 나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남자 손에 들린 나의 전화를 겨우 뺏어든 나는 늘 가지고 다니는 살균 제품들을 모조리 꺼내어 전화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뭐냐 이건 또? 이거 정신병자네. 내가 무슨 균덩어리야? 내가 정신병자라서 당신한테 피해준 거 있어? 당장 강제 입원시켜야 되려니 이렇게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네. 이 여자 환자예요, 환자. 저 행동을 지금 보라고. 그때부터 형세가 뒤집혔다.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네. 저 남자 완전 억울할 만하다. 불쌍하다. 서럽고 슬퍼 죽겠는데 눈물까지 흘려 동정심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아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나는 감옥 같은 시선 속에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그는 나의 뒷덜미 부분을 거칠게 잡아당긴 후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 사람들은 다시 나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들 사이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온도의 눈빛을 하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주원이었다. 그만하시죠. 주원은 나의 코트를 움켜쥐고 있는 그 남자의 팔을 잡아떼며 점잖게 말했고 그의 소나귀와 눈빛에 들어간 힘은 고압적이었다. 자신보다 커다란 키에 우람한 덩치를 가진 주원의 압력에 그 남자의 기세가 조금은 수그러들었다. 당신 이 여자 하는 행동 못 봤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여자분은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으나 그쪽이 계속 추근댔죠. 그러니 그쪽이 노발대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멍청한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 서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주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그 남자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또 다른 남자라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나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또한 주원은 한 여자를 갑자기 큰 소리로 불러세웠고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조금 전까지의 상황을 도찰하고 있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뿌린 대로 다 돌아옵니다. 삭제하시죠. 주원 덕분에 한바탕 쑥대밭이었던 현장은 빠른 속도로 정리되어 갔다. 주원은 그 남자와 골목 한쪽 모퉁이로 이동해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고 나는 더는 그놈이 나를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 믿으며 현장에서 멀어져 갔지만 결국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뒤돌아섰다. 마침 주원 역시 상황을 수습하고 발을 막 떼는 중이었고 나는 주원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와의 거리를 좁혔다. 저기 고마워요. 에이, 뭘요? 다친 데는 없는 거죠? 네. 나는 눈을 내리깔고 다소곳하게 대답했다.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내게 불쑥 그가 던진 말은 매우 뜻밖이었다.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왜 또 보는데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일상적인 반응이 반사적으로 표출되었다. 쌀쌀맞게, 따지듯이. 그냥 보고 싶으니까. 설렜다. 그리고 그런 나의 감정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눈을 끔뻑이며 멍청하게 서 있는데 그는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하나를 빼내어 내게 내밀었다. 역시나 그것이 무슨 위험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받지 않고 망설이자 그는 금세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명함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잘 보일 수 있게 두 손을 이용하여 명함 양쪽 끝을 잡고 서 있었다. 부탁이에요. 일단 찍어가요. 연락 안 와도 내 운명이거니 해야죠 뭐. 그 순간 일기예보에 없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탐스러운 한방눈. 한방눈과 주한의 맑은 얼굴이 참 잘 어울렸다. 그러다 장갑을 끼지 않은 그의 손이 차가운 기운에 빨갛게 얼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서둘러 그의 명함을 찍어 내 폰에 담아두었다. 주원은 모자를 휙 벗어 눌린 머리를 손바닥으로 비벼 세우며 나를 향해 말했다. 내 얼굴 제대로 기억해요. 머리가 엉망이긴 하지만. 반듯한 이마에 과하지 않은 짙은 눈썹은 샘플이 될 만큼 근사했다. 잠시 잠잠해졌던 심장이 다시 뛰었고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뒤돌아갔다. 꼭 연락줘요. 묵직하고 두꺼운 상남자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간지렸다. 집에 도착한 나는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상이 없었다. 오직 한주원이라는 남자의 모습만 떠올랐다. 나는 휴대전화 사진 속에 담긴 그의 명함을 확대하여 정보들을 낱낱이 확인했다. 한주원 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 위에는 수호천사라는 생소하고 간지러운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 내가 가진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회사였다. 펀드 회사인가? 재산을 지켜준다는 의미?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채워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원의 회사는 경호업체였고 주원은 인정받는 1급 경호원이었다. VIP 의전, 유명 연예인 공연 등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그의 섹시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선글라스의 검은 렌즈가 판타지 영화의 특수효과처럼 투명해지며 아까 보았던 그의 선한 눈매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솟구쳐 올랐고 나는 전화를 할 용기는 나질 않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한주원 씨 전화 맞죠? 지난번에 연락하라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연락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를 두 번째로 만나게 될 장소는 코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늑한 카페였다. 남들에게는 그저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일 뿐이었지만 나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내가 마감 시간에 맞춰 두 번째로 그곳에 갔을 때 40대 후반의 여사장님은 나의 강박증을 눈치채고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도 강박증이 있었어요.
혹시나 잘하는 병원을 소개시켜 준다느니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느니 뭐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저는 들을 이유가 자주 오라고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예민해지는지 잘 알잖아요. 최대한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그곳은 나의 단골 카페가 되었다. 나는 주원과 약속한 시간인 2시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어떤 남자이길래 우리 주유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까? 나도 지금 내 자신이 당황스러워 언니. 나 지금 괜찮아요? 매우 훌륭해. 이렇게 화장 조금만 하고 차려입어도 웬만한 연예인 명함도 못 내밀겠다. 지겹도록 들어온 외모 칭찬이었지만 그날은 같은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 상태가 많이 달랐다. 아름다운 외모가 주원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었다. 1시 55분에서 막 56분으로 넘어갔을 때였다. 주원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고 경원 포스를 제대로 풍기는 듬직한 모습에 나는 다시 긴장감이 깃들었다. 손님들은 주원을 힐끔거리며 주원의 동선을 놓치지 않았다. 일찍 왔네요? 네. 그가 봄날에 활짝 핀 꽃처럼 방긋 웃으며 코트를 벗고 나의 앞자리에 앉았다. 정장 차림을 한 근육질 남자가 나의 이상형이었던 건지 심장이 터져나갈 듯 쿵쾅거렸다. 옷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어서 험악해 보여요? 그의 상체 쪽에 멈춘 나의 시선에 주원은 근력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키운 자신의 몸이 다소 과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물었다. 아니요? 다행이다. 그는 소파 뒤에 몸을 기대고 한쪽 팔을 소파 등받이에 척 걸쳐 얹었다. 미친 게 틀림없는 게 다른 남자들이 그런 포즈를 취하면 겁먹들었다고 했을 텐데 주원은 그저 멋있고 또 멋있기만 했다. 말을 이어가고 싶은데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얗고 마음은 진정이 되질 않아 나는 앞에 놓였던 냅킨 한 장을 양손으로 잡고 말고 구기며 못살게 굴었다. 저기요, 맥주 한잔 할게요. 너무 떨려서 술에 의지하기로 했다. 나는 술이 약해서 맥주 한 병이면 남들 소주 3병 마신 만큼 간이 커졌다. 빠른 속도로 맥주를 목 안으로 넘겼다. 잠시 머리가 휘잉 돌고 눈앞이 희미해졌지만 한 잔을 다 마시자마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왜 경호원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직업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절대. 술에 힘을 빌린 덕분에 어느 정도 담대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였던 나의 말투가 그에게는 못마땅히 묻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았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그러다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보람 있겠다 싶었죠. 사람을 보호하는 또 다른 사람. 근사했다. 특히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 난리가 왜 발생한 건지도 알겠네요?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다시 보고 싶었다는 건데 이상한 여자에 대한 호기심? 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데. 짐작하겠지만 나 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주아는 나의 발언에 동의도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잠시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불안해져 오던 때에 주안이 입을 열었다. 지우 씨 몇 살이에요? 느닷없는 질문이었지만 앞선 나의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의 반영인 것 같아 나도 그의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을 했다. 29살이에요. 나는 32. 딱 좋다. 뭐가요? 뭐든. 어쨌든 나이 알았으니 이제부터 반말해도 되지?
사실 난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말을 놓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의를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극도로 예민해지는 부분까지 스스럼 없이 침범할까봐 두려웠다. 그런 나인데 주원은 예외였다. 그가 말을 놓는다는 의미가 내게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자 신이 났다. 주원이 카페를 나가자마자 선미 언니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지우야, 그 남자 꽉 잡아라. 내가 유심히 봤는데 너무 괜찮아. 게다가 너한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더라. 언니의 말에 절로 미소가 드리워졌다. 서지우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던 남자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날 이후 우리는 새해가 밝아오기 이틀 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옷과 액세서리 등 치장에 쓰이는 물건 소비가 늘어나면 남자가 생긴 거라더니 항상 보일 듯 말 듯한 귀걸이만 하고 다니던 내가 몇 개 되지도 않는 귀걸이들을 귀에 대보며 최적의 선택을 위한 고민을 했다. 드라이한 상태로 고이 모셔둔 코트들의 비닐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귀찮던 행동들에 아깝던 시간들에 의미가 부여되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주원의 차의 실체는 티끌 하나 없이 반들거렸다. 나를 위해 내부 소독까지 철저하게 마쳤다는 그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자고 했다. 주원의 차는 경차도 아니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나는 그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 후끈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심장이 쉴 새 없이 쿵쿵 뛰었다. 정말 나답지 않았다. 아니, 그동안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걸지도 모른다. 내 심장은 원래 대담하지 않다는 사실을. 잠시 후 차 안에 음악이 채워졌고 내가 세상에 내놓은 곡이었다. 그가 허밍을 했고 감미로운 그의 목소리가 귀를 적셨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스며들었다.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음악들 중에 30% 정도는 나의 혼이 깃든 곡이었다. 이런 발라드 좋아하나 봐요? 응, 좋아해. 지우는? 저도 좋아요. 우리 잘 맞는 것 같다. 곡 취향 하나 동일하다고 잘 맞는 거예요? 나의 촉에 의하면 우린 굉장히 잘 맞아. 네, 그렇다고 쳐요. 그때서야 나는 그를 일끝 보았다. 주원은 항상 표정이 맑았다. 웃을 때도 진지할 때도 무표정할 때도 그늘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 나도 덩달아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가 나를 태우고 간 곳은 작은 해변이었다. 경포대나 해운대처럼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곳이 아닌 아담하고 조용한, 그래서 더 로맨틱한 곳이었다. 사진 찍을래? 오늘 코트 색깔도 그렇고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대신 아무도 보여주면 안 돼요. 약속. 그는 나의 승낙 발언에 쌩글쌩글 웃으며 점퍼 주머니에서 셀카봉을 꺼냈다. 헉! 끝까지 안 찍겠다고 거절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허락한 것 같은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저쪽이 배경 예쁘게 나오겠다. 주원은 바다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더니 맘에 드는 곳을 가리키며 나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만나고 처음 있는 손과 손의 접촉이었다. 아, 미안. 주원은 재빠르게 내 손에 푸개진 자신의 손을 떼며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때 같았다면 기겁을 하며 손을 빼내었을 텐데 나는 그가 잡은 내 손을 내려다 보았을 뿐 어찌 된 일인지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젠 무의식 중에도 표출되는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손은 주원에게서 도망가지 않았다.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라는 걸 뇌가 인지하고 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것처럼. 가요. 나는 민망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앞서 걸었다. 주원이 재빨리 내 옆으로 다가와 걸었고
그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에 나도 금세 편안해졌다. 자, 김치. 그는 최대한 나와 다정해 보이려 고개를 내 쪽으로 살짝 기울였지만 접촉면은 생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뭐야, 하나 둘 셋 안 해요? 아, 나는 종전 표정 예쁘길래.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리고 나만 볼 건데 뭘. 이번엔 치즈. 라고 말하며 입술을 양쪽으로 길게 내리며 웃는 그의 모습에 나는 웃음이 빵 터졌다. 그 찰나에 또 뭐예요 진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예의라고요. 지우야, 진짜 예쁘게 나왔다. 여신 같고 천사 같아. 5번은? 이거 봐봐. 오버가 아니야. 사진 속의 나는 옆에 같이 찍힌 남자만큼이나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내가 봐도 예뻤다. 그건 이목구비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가 방금 찍은 사진을 옆으로 넘기며 보여주는 동안 나는 물끄러미 다른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사진 속의 나의 모습에 집중했다. 출출하지 않아? 아직은.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외부 음식점 중에 과연 나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일단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내가 도시락 싸왔어. 네? 맛이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 봤어. 순간 저 커다란 덩치에 남의 옷을 입은 듯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주안이 차 트렁크 문을 열자 커다란 보온백이 등장했고 뒤이어 그 커다란 백을 가득 채운 음식통들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뒷좌석 한쪽에 자리를 잡고 고개를 돌려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새삼스레 이 사람이 정말 경호원, 즉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 맞구나 싶었다. 빠른 손놀림, 그럼에도 실수가 거의 없는 행동들. 그리고 그리 오래지 않아 완성된 한 상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걸 다 만들었다고요? 직접? 엄마 찬스 조금 썼다고 이실직고 했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대단하다는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소불고기에 잡채, 계란말이, 꼬막무침, 오곡밥. 죄다 손이 많이 가는, 평소에 흔하게 사 먹기도 어려운 음식들이었다. 혹시 씻을 곳 없을까봐 마실 물과 씻을 물을 구분하기 위해 모양이 다른 병에 담아오고 네임펜으로 한 번 더 표시해오는 센스. 게다가 비누도 준비되어 있었다. 주원은 철두철미한 남자였다. 집밥. 정말 끝내주게 맛있었다. 나는 바깥 음식을 거의 먹지 않기에 집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거나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으로 때우곤 했으니 사실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집밥의 의미와 내가 먹는 끼니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 진정한 집밥을 대접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소화도 시킬 겸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빛의 하늘과 바다가 그림 같았다. 바닷가 앞 상점들이 있는 길을 그와 나란히 걷는 동안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나의 곡이 흘러나왔다. 이 노래 어때요? 너무 좋지. 노래방 가면 항상 시도는 하는데 이 느낌이 안 나와.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 곡이 뭐예요? 진짜 연애. 빙고! 내가 만든 곡이 당첨되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체면 연애 말고 외롭고 심심하니까 해보는 연애놀이 말고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게 하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진짜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노래. 사랑하는 연인과 닮아가는 나를 보는 것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행복하다는 가사의 노래였다.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지우 작곡가야? 쉿. 아, 미안. 내가 흥분해서. 주원은 폰을 꺼내 무언가를 서둘러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 적힌 이름이 지우의 가명?
웃기죠? 멋진데? 유치하죠 뭐.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나의 가명은 타행성인이었다. 이곳에서는 나의 특이한 점이 어딘지 모를 다른 행성에서는 평범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가명. 수많은 외계 행성들 중 어떤 곳은 나에게 파라다이스 같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탄생한 이름이었다. 나 눈빛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 이 노래도 정말 좋아하는데. 나중에 찾아봐요. 사람 앞에 두고 쑥스럽게. 알았어. 그런데 지우 정말 감성이 풍부한 여자구나.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세상은 내 감성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무서운 곳이었고, 그래서 나의 풍부한 감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노래들밖에 없었다. 주원과 나는 노을이 잘 보이는 지점에 멈추어 섰고, 공손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나도 그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 우린 서로의 소원을 묻지 않았다. 해가 지고 나니 찬 기운의 강도가 거세졌고, 내 점퍼 벗어줘도 돼? 다른 여자였으면 그냥 벗어서 덮어주면 끝이었다. 왜 그렇게 묻는지 알면서도 나는 눈을 흘기며 적반하장으로 대답했다. 빨리요. 그런 걸 왜 묻고 그래?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구스 패딩을 벗어 나의 어깨에 걸쳐 주었고, 그의 체온에 마음까지 더해진 패딩 덕에 나는 이불 속에 쏙 들어간 것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를 만날 때마다 나의 몸속에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생성되는 것 같았다. 샤워를 하고 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주원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즐거웠어. 한 해의 마무리를 지우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 꿀점. 29. 마지막 20대의 겨울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했었는데 주원이 나타났다. 20대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은 주원으로 인해 완전히 소멸했다. 그저 그와 함께할 30대가 기대될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 첫 데이트 장소로 가게 된 곳은 서울 근교 호숫가 앞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 레스토랑이었다. 그리고 그날 주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오른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버튼을 눌렀다. 사람들이 주원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저런 시선을 내가 아닌 그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주원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입구 양쪽으로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과 테이블의 간격도 굉장히 넓은 곳이었다. 음식을 주문하고 통유리 밖으로 펼쳐진 호수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그도 나의 사색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의 시선이 주원을 향했고 그 역시 나를 바라보았다. 왜 주원 씨는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평범하지 않은 나를 맞춰주고 있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무언가 당당하지 못할 때 그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기도 한다. 나한테 상처 주지 말고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동. 즉, 선제 공격이다. 평범과 비범함의 기준이 뭔데? 손을 남들보다 오래 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강박증이 있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일종의 병이라는 거. 그렇게 따지자면 세상에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떤 부분이 되었든 누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남들에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주원은 마치 예상되는 나의 질문을 뽑아 연습이라도 해온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나열했다. 스스로 질책하는 나를 그가 질책하는 느낌.
그런데 얼어붙었던 심장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었다. 나 키스도 못해요. 그래도 병 아니에요? 아니야, 병. 강한 걸 꺼냈는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그가 한없이 고마웠다. 나를 환자 취급하지 않는 남자. 혹시 마음과 달리 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말로만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했다. 대학교 다닐 때 잠깐 만났던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내가 키스를 거부하자 완전히 또라이 취급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나에 대한 험담을 뿌리고 다녔어요. 나름대로 인기남이었는데 키스를 거부당하니 엄청 자존심이 상했나? 그때의 난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와 나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 그래도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여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마음에서 지워. 주원이 그렇게 말을 해주자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 같았다. 그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는 얼른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건 어찌됐든 주원 씨가 굳이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주원 씨에겐 필요 없는 행동들이에요. 귀찮기만 하지. 안 귀찮아. 생각보다 거짓말 잘하네. 지우야,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나의 변화가 너를 웃게 한다고 생각하면 즐겁고 신나. 아, 오글거려. 민망함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태어나서 처음 느껴지는 벅찬 설렘과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우리 테이블 쪽을 향해 걸어오는 웨이터가 보였다. 주원이 스테이크에 포크를 찍어 누르고 칼질을 하기 위해 양팔에 힘을 주자 걷어붙인 소매덕에 불뜻 핏줄이 선팔이 눈에 띄었다. 내 심장이 뛰는 속도가 빨라졌다. 나 무엇이든 쉽게 동요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는 참 나를 많이 당황하게 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소화도 시킬 겸 호수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나는 주원을 만나고 확연히 말이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졌다. 남자들은 긴 머리를 좋아한다던데 주원 씨도 긴 머리 좋아해요? 어울리기만 하면 다 좋아. 그런데 넌 말고 긴 머리랑 짧은 머리 둘 중에 하나, 둘, 셋? 긴 머리. 그렇구나. 아, 근데 지우는 단발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서 예뻐. 나의 무미한 대답에 혹시 삐진 건가 싶어 애써 수습하는 그 모습이 확 끌어안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알았어요. 헤어스타일 바꿔보려던 중이었어? 생각 중이에요. 긴 머리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래. 머리 감기도 너무 번거롭고. 나 봐. 얼마나 편해. 그가 아쉬운 마음을 숨기느라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졌다. 진짜 귀염둥이. 그의 그런 모습이 보고 싶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10년 가까이 고수해오던 짧은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3번의 데이트 이후 나는 주원을 향한 경계심이 어물어졌다. 웃음이 많지 않던 내가 점점 웃는 횟수가 늘었고 방어기제로 작용하던 다소 쌀쌀맞게 느껴지는 말투도 그의 앞에선 조금씩 풀어져 가고 있었다. 주원과 나는 보통 연인들이 하는 스킨십만 없었을 뿐 여느 연인과 같은 관계로 지냈고 날이 갈수록 감정의 농도가 짙어져 갔다. 그렇게 주원을 만난 지 대략 6개월의 시간이 흘러 6월. 내가 싫어하는 여름에 문턱에 와 있었지만 주원이 있어 모든 게 짜증스럽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영혼의 활력과 행복이 불어넣어지니 육체의 피곤은 까짓것 1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집에서 뒹굴뒹굴하며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이었다. 진한 키스신이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 채널이 나왔고 나의 시선은 한참 동안 그 장면에 머물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채널을 바꾸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심지어 그 장면에 남녀 주인공을 주원과 나로 바꾸어 상상을 하기까지 했다. 욕구가 생기고 나니 언제나와 같이 흐르는 하루하루가 매우 길게 느껴졌다.
그 당시 주원은 3주간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고 나는 책을 읽고 곡을 쓰고 운동을 하는 등 더디기만 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흘려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검색창에 키스하는 법이라고 입력도 해보았는데 와,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토록 키스는 인간에게 엄청난 관심사이자 중요한 행위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종류도 많네. 프렌치 키스가 제일 딥한 거군. 경험처럼 좋은 건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라면 어느 정도의 학습을 시도하는 것이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법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루했던 3주가 지나고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때쯤 나는 주원의 손을 잡기도 했고 살짝 팔짱을 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유나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남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야기까지 가감없이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해가 점점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가고 있었고 그 즈음부터 나는 평소보다 온전히 그에게 집중을 할 수 없었다. 주원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며 걱정을 했고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힘을 잔뜩 주고 뜬 후 입을 뗐다. 해보고 싶어졌어요. 뭘? 한번 해보려고요. 키스. 주원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천천히 돌아서더니 커다란 손을 들어 어느새 어깨를 덮은 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부끄러움에 한껏 상기된 얼굴로 주먹을 꼭 쥐고는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나랑 키스하기 싫어요? 그럴 리가. 어느새 해가 진 하늘은 컴컴했다. 어둠은 용기를 싣고 왔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한주원이라는 남자와 키스하고 싶어졌어요. 주원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하는 나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두 손을 나의 가녀린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는 살짝 힘을 주어 잡았다. 그것이 신호라는 걸 알았고 나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몇 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얼굴 앞이 완전한 어둠으로 휩싸이더니 무언가 몰캉한 느낌이 나의 입술 위에 전해져 왔다. 꽃잎 위에 꿀벌이 내려앉듯 그의 입술은 아주 가볍게 나의 입술에 닿았다.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차갑고도 뜨거운 느낌. 잠시 후 나의 입술이 주원의 힘에 의해 눌리며 조금 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느낌에 나를 맡기려던 찰나 그의 입술이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괜찮아? 주원은 혹시라도 내가 아주 조금의 불쾌감이라도 느꼈을까봐 불안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감은 눈을 천천히 떠 그를 강렬하게 쏘아보았다. 어때요? 흐름 끊기게. 더 이상은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게 확실했다. 그의 목에 두 팔을 감고 서툴고 거칠게 그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붙였다. 다행히 많이 빗나가지 않아 웃음 모양새가 연출되지는 않았다. 나는 주원이 조금 전 내게 했던 것처럼 힘을 주어 그의 입술을 눌렀고 주원 역시 이제는 놓아주지 않겠다는 기세로 몰아쳤다. 서지우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꿈은 아닌가 잠시 생각했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휘몰아쳐 들어오는 그 짜릿한 느낌이 말할 수 없이 진했다. 곧 한여름의 열대야 따위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열감이 우리의 온몸을 휘감았다. 대망의 첫 키스를 마치고 우리는 별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 원래 로맨틱한 여자이고 로맨틱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세상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던 거죠. 그렇게 강박에 시달리다가 그냥 익숙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그러다 오늘처럼 평생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행동을 하는 날이 오고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행동들을 또 하고 안 할지. 아무도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런가? 정답도 없어. 그렇죠? 다수가 꼭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서로 잘 맞고 안 맞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런 거지?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사람 아닌 이상. 주원 씨는 정말. 주원의 어깨에 기댄 채 하늘의 충충한 별을 바라보던 나는 그에게서 몸을 떼어내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주원은 그를 주시하는 나의 시간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크림빵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의 엄청난 발언에 영주와 소희는 동시에 얼음 조각상이 되었다. 키스도 했어. 친구들은 대박, 어머나 등의 감탄사를 연발했고 느는 강한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롱함이었다. 지우야, 이제 결벽증 없어진 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그 남자랑은 키스가 가능하더라? 사실 친구들과의 접촉도 매우 꺼리는 나였기 때문에 그런 나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나의 두 친구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생성하는 것처럼 자랑은 또 다른 자랑거리의 씨앗이 되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주원 씨랑 키스했다고. 주원이 내 손을 잡았고 점토로 모양을 빗듯 조물조물 늘렀다. 이 더운 여름날 두 손은 추운가 보네. 선미 언니가 쉐이크 두 잔을 가져다주며 놀렸다. 나는 수줍어하며 천천히 그의 손에 잡혀있던 나의 손을 빼내었다. 사장님께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려주셔서 하하. 더 세게 돌려줄게. 꼭 껴안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하하. 언니. 파티션도 갖다 드릴까요, 손님? 언니는 한술 더 뜨며 나에게 윙크를 하고 사라졌다. 다행히 카페 안은 한가했다. 나의 출생과 관련된 과거사를 아는 지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나 스스로 끄집어내게 한 사람 역시 바로 한주원, 그 남자였다. 엄마의 첫사랑은 대학교 다니던 시절 같은 과 1년 선배였어요. 그 남자가 나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미혼모예요. 유학을 앞두고 있던 그 남자가 엄마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연락처 싹 바꾸고 엄마 몰래 떠나버렸거든요. 엄마랑 친한 친구가 나를 낳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말렸대요. 하지만 엄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엔 그 친구가 아기 낳아서 바로 입양을 보내라고 또 그렇게 설득을 했다네요. 주원은 고개만 간헐적으로 끄덕일 뿐 잠자코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엄마는 미혼모의 길을 택했어요. 우리 엄마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친부모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뱃속에 품은 아기가 본인처럼 살아갈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을 거예요. 그러니 나를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다시 겹쳐진 나와 주원의 손을 내려다보며 나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런 엄마가 내가 대학교 입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요. 3일 만에 떠났고요. 대학교든 뭐든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엄마와 했던 약속 때문에 이를 악물고 힘든 시간을 버티고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 흐르는 시간이 나에게도 약이 되어 주었고 그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살게 된 거죠 뭐. 엄마와 했던 약속이 뭐였어? 꼭 대학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은 꼭 좋은 남자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하길 빈다고. 갑자기 감정이 격앙되었다. 그러다 얼른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를 원했지만 그가 나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건 추호도 싫었으니까. 혹시라도 내 말에 부담을 느끼. 그래서 지우가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컸구나? 맞아요, 나 바른 거?
엄마의 노력에 비해 나는 삐딱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 인정할 수 없어. 주원 씨는 늘 그래요.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반성하게 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지금껏 내가 고수해온 것들을 바꿔보고 싶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니.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 뭐야 진짜. 한주원이라는 남자 정말 뭐야. 한주환이라는 남자는 서지우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사랑. 처음으로 그의 입술 사이로 나 서지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 사랑해요? 사랑해. 약해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눈물을 꾹꾹 누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 냉혈 인간처럼 보일 만큼 나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졌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사랑한다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 진짜 안 우는데. 질질 짜는 거 너무 싫은데. 우는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아 정말 왜 그래요? 나는 그 순간 지금 내 귀에 들린 그 말투와 목소리가 내가 맞나 싶을 만큼 놀랐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원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생겨났던 용기가 순식간에 소멸된과 동시에 볼 쪽에 열감이 확 피어올라 나는 두 손으로 양쪽 볼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었다. 생경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의 한속이었다. 해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주원과 나는 코지를 나와 근처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으로 향했다. 산책을 나온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실룩셀룩 엉덩이를 흔들며 우리의 앞에서 또는 뒤에서 움직였다. 엄마야! 지나가던 대형견 한 마리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우렁찬 목소리로 짖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주원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블랙 왜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짖는 애가 아닌데. 안 그러는 애가 나한테 왜 그런 거지? 내가 주원의 허리에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떼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내가 눈으로 지시했어. 지우가 나 꼭 안게 하려고. 아, 네. 그러셨구나. 나는 자연스레 주원의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었다. 나랑 키스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라서? 하하! 동조해주진 않았지만 사실 그의 말은 정답이었다. 주원은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굉장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저 지우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모든 것을 나누게 될 날도 상상하면서 기다렸어. 나는 건강한 남자이니까. 건강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보며 달아오르는 욕정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묵묵히 기다려준 남자. 나는 전생에 나라를 위한 일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이 분명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은 알까? 편견 영향권 밖에 삶만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네 무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할 때가 있다. 그렇게 누군가는 만신창이가 되어간다. 나는 그런 세상에 염증을 느꼈고 그러다 세상이 균덩어리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다. 주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길을 펴지 못하던 나의 밝고 명랑한 성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었다. 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며 웃어준 주원은 곧 나의 힘으로 작용했다. 내일은 뭐해? 공원 언덕에 오른 우리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모습을 감상하고 있을 때였다. 보육원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날이에요. 나는 홀수달에는 미혼모 시설에, 짝수달에는 보육시설에 방문했다. 엄마가 생활했던 두 곳을 후원하는 일은 엄마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정기적인 일정이었다.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위생에 대한 까다로움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앞에서만은 무장해제되었다. 때가 낀 손톱 밑을 보아도, 콧물이 흘러나와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더럽지 않았다. 선택적 결벽증. 그것도 병이라면 병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나도 같이 가도 돼? 그렇게 주원과 나는 다음날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양손, 아니 네 손 가득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서 원장실로 들어갔다. 내가 얼버무리는 사이 주원이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씩씩하게 본인 소개를 했다. 원장님과 주임 선생님은 나의 애인이라는 말에 주원을 굉장히 환영해 주었다. 또한 주원의 등장으로 나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이들에게 뒷전이 되었다. 주원은 물총을 이용해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홀딱 젖은 몸으로 무술시범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엄청난 환호를 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주원을 보며 너무 멋있다, 연예인 누구 닮았다라는 대화를 나누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나와 함께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며 운동장을 바라보던 원장님께서 어디서 저런 남자를 만났냐며 결혼 소식도 안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워 방긋 웃기만 했다. 결혼.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나와 결혼까지 원하기는 할까? 잠시 넋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깊은 사랑이 좀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주원과 나는 손을 잡고 풀향기 솔솔 풍기는 보육원화 보솔길을 걸어 나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주원 씨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아이들 옆에 있는 지우 보면서 그랬는데. 걷다가 뒤돌아보니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 몇 명이 보였다. 주원과 나는 크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 또 따라와도 돼? 나의 인기가 누구 때문에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특별히 주원 씨니까 허락해 줄게요. 영광입니다. 이제 다들 들어갔네?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 주원은 기습적으로 나의 입술을 공격해왔다. 보람찬 일을 끝마치고 어스름한 여름날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그와 나누는 키스는 유난히 더 달콤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몇 가구 안 되는 시골 어느 집에 개 짖는 소리도 아득해져만 갔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우리의 키스는 조금 먼 곳에서부터 가까워져 오고 있던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인해 막을 내렸다. 내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빵빵해졌네. 차에 올라탄 나는 선바이저에 부착된 거울을 통해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그 느낌 또 원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니까. 조금 더 빵빵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요. 주원과 나는 다시 입술을 부딪혔으며 사이가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다. 조만간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